왜 자꾸 인증하라고 하는 거지? 그날 오후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계약금 급하다고 했거든요. 딸 옆에서 카페 하려면 오늘 보내야 해. 그렇게 생각했죠. 공인인증서를 몇 번이고 입력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객님, 통장에서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출금됐는데 본인 거래 맞으십니까? 30년 가까이 신발 가게 운영하며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남편 떠난 후 여러 해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전날 가게 열쇠를 새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죠.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그게 제 평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30년 가까이 매일 아침연. 이 문을 오늘 저녁엔 마지막으로 닫게 되는구나. 신발 가게는 작았습니다. 길거리에 면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제겐 전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 해 동안 이 가게가 제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아침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마지막이라며? 섭섭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딸 옆 동네 가서 편하게 살려고요. 할머니가 운동화 한 켤레를 사셨어요. 마지막이니까 이거라도 사야지. 계산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계산대도 이 진열대도 모두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새로운 인생 응원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신발 진열대, 작은 의자, 남편이 만들어줬던 신발장,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이 가게로 수진이 대학까지 보냈잖아. 고생 많았어.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새벽 6시에 가게 열고 밤 9시에 닫으며 살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조금씩 모은 적금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 옆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나 열면 매일 딸도 보고 손주들도 보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매일 올리고 내리던 그 셔터였어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가게야. 셔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어요. 남편 사진이 거실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 시작해. 딸 옆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새 주인에게 열쇠를 건네야 했거든요. 30년 가까운 세월이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딸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열쇠 넘기고 토요일에 같이 카페 보러 가요. 제가 찾아놓은 곳 있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작은 카페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코너 자리에 예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여기 우리 동네에서 5분 거리예요. 매일 볼 수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일 열쇠 넘기고 토요일에 계약하자. 답장을 보냈어요. 딸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새로운 인생, 딸 옆에서 카페 하나 운영하며 손주들 보는 삶,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효녀야. 엄마 옆으로 오라고 하네.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새 주인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일찍 도착했어요. 셔터는 이미 내려져 있었고 그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제 것이었던 공간인데 이제는 남의 것이 되는구나. 10분쯤 지나서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시더군요. 네, 오셨어요. 셔터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는 셔터였죠. 남자분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진열대도 상태가 좋고 30년 가까이 썼지만 아껴 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장님 덕분에 제가 좋은 가게 인수하게 됐네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어요. 권리금, 입금 확인증도 있었고 보증금 반환 서류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사인했죠. 이제 열쇠 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가까이 매일 쥐고 다녔던 열쇠였거든요. 새벽에 가게 열 때, 밤에 가게 닫을 때 항상 제 주머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분이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았어요.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오래 장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시고요. 단골 할머니들 많으니까 잘 챙겨드려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남자분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 공간은 제 것이 아니구나.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켰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열쇠 넘겼어.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내일 카페 보러 가면 되죠? 응, 아침에 고속버스 타고 갈게. 엄마, 제가 부동산이랑 약속 잡았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계약금 준비해 오시면 돼요. 알았어. 얼마 준비하면 돼? 부동산에서 일단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라고 했어요. 권리금 일부랑 보증금 일부 합쳐서요. 그래,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구나. 딸 옆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저녁짐을 쌌어요. 1박 2일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계약하고 딸네 집에서 하루 묵고 오면 되니까요.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죠.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내일 새 인생 시작해. 딸이 엄마 옆으로 오라고 했어. 카페 하나 하면서 손주들 보면서 살 거야. 당신도 좋아하겠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구나. 샤워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가벼웠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날씨도 제 기분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표를 끊었어요. 오후 1시 출발 버스였습니다. 3시까지 도착하면 되니까 시간 여유 있겠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직 출발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행 가는 사람들, 고향 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요. 수진아, 지금 터미널이야. 일시버스 타고 가. 그런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꺼져 있었어요. 아, 데이터 아끼려고 껐었지. 와이파이를 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정을 열어서 와이파이 목록을 봤죠. 여러 개가 떴습니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라고 쓰인 것도 있었고 터미널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이거 연결하면 되겠네. 제일 위에 있는 걸 눌렀습니다. 연결됐다는 표시가 떴어요. 됐다. 이제 딸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수진이었어요. 제 딸 이름이었죠. 수진이가 뭔 일이지?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요. 카페 주인이 오늘 급하게 일이 생겨서 계약을 오후 3시가 아니라 오후 2시로 당겨야 한대요. 그리고 계약금도 미리 송금해야 한대요. 다른 사람도 보고 싶다고 해서 빨리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떡해? 30년 가까이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새 인생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문자 아래에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보낸 계좌예요. 이 링크로 들어가서 송금하시면 돼요. 급하니까 지금 바로 해주세요. 링크로 송금?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카톡으로 송금도 하고 링크로 결제도 한다고 하더군요. 망설였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하지만 딸이 급하다고 했으니까요. 계약 시간도 당겨졌다고 했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뭔가 다운로드 된다는 표시가 떴어요. 뭐가 깔리는 거지? 의아했지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떴죠. 몇 초 후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은행 로그인 화면 같은 게 나왔어요.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로그인해 주세요. 보안 업데이트? 요즘 은행에서 자꾸 보안 강화한다고 문자 보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같은 창이 떴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왜 또 입력하라고 하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인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시 입력했어요. 또 같은 창이 떴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인증하라고 하는 거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 보거나 책 읽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급하니까 일단 하자. 딸이 급하다고 했고 계약 시간도 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다시 입력했어요. 이번엔 화면이 바뀌더니 송금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 이제 되는구나. 30초쯤 지났을까요?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이었어요. 잘 처리됐나?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려는데 또 같은 창이 떴습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입력창이었어요. 또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했는데 멈출 수도 없었어요. 계약금 보내야 하니까요. 딸이 기다리고 있고 부동산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체 몇 번을 입력하라는 거야?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빨리 끝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력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되겠지 싶었어요. 확인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졌어요. 평소 핸드폰 화면이 떴습니다. 끝난 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제 됐구나. 은행 앱을 열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송금이 제대로 됐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은행에서 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고객님, 국민은행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침착한 톤이었지만 뭔가 긴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통장에서 오늘 오후 2시 43분부터 지금까지 약 40분간 총 23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출금됐는데요. 본인 거래 맞으십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8천만 원이요? 네, 고객님, 첫 출금이 오후 2시 43분에 300만 원, 그 후로 200만 원씩 5차례, 그 다음부터는 500만 원씩 여러 차례 출금되셨습니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 걸려서 확인 전화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저는 그냥 계약금 보내려고. 고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직원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봅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링크를 클릭하셨나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한테서 왔어요. 부동산 계좌라고, 계약금 보내야 한다고. 직원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딸분이 보낸 게 아니에요. 사기범들이 보낸 겁니다. 사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딸 이름으로 왔는데 고객님, 사기범들이 그렇게 합니다. 가족 이름을 도용해서 보내요. 고객님이 클릭하신 링크에 악성 앱이 설치됐고요. 그 앱이 고객님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서 돈을 빼간 겁니다. 그럼 제 돈은? 질문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빨리 하셔야 돈을 찾을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는데요?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총 8,500만 원입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500만 원. 제가 30년 가까이 모은 돈 전부였어요. 권리금도 보증금도 적금도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도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터미널 근처에 은행 있으면 거기 가시고요.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제가 내부적으로도 긴급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변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8,500만 원, 30년, 40분, 30년을 모은 돈이 4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엄마? 딸 목소리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너 아까 나한테 문자 보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자요? 아니요, 안 보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한 거 말고는 연락 안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계좌 보냈어?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어. 뭐요? 딸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장에 있던 돈,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다 날아갔어.
얼마요? 전부 대답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8천만 원 넘게. 전화 너머로 딸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터미널. 일단 경찰 신고하세요. 그리고 은행 가서 계좌 정지하시고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오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너 회사 있잖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지금 나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신발 가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은 돈, 남편 떠나고 혼자 악착같이 모은 돈,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딸 옆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나 열고 손주들 보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 팔걸이를 잡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갔죠. 택시를 탔습니다. 은행으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기사님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디 은행이요? 아무 은행이나요.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계좌 정지만 하면 되니까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려고요.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지급 정지 처리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출금된 금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 의뢰하셔야 합니다. 제 돈은요? 물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범인 계좌로 넘어간 돈은 범인들이 바로 빼돌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택시를 또 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이버 수사대를 찾았습니다. 형사가 저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어요. 형사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문자 받고 링크 누른 것까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핸드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여기 설치된 이 앱 보이시죠? 이게 악성 앱입니다. 링크 누르실 때 자동으로 깔린 겁니다. 이 앱이 고객님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서 돈을 빼간 거예요.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조직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고요. 국내 계좌는 대포 통장을 쓰기 때문에 돈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제 돈은요? 또 물었습니다.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진전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경찰서 나왔어. 제가 차 가지고 가고 있어요. 30분 후에 도착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딸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먹였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거든요. 딸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어요. 딸이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1시간도 안 돼서 날아갔어.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일단 우리 집 가요. 거기서 천천히 생각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게는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열쇠 넘겼어.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새 주인이 오늘부터 인테리어 들어간대. 그럼 딸이 말을 멈췄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네요.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말했어요. 제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혼자 어떻게 하세요? 딸 목소리가 떨렸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없어졌는데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딸네 집 12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위가 나왔습니다. 장모님, 인사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딸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엄마, 일단 좀 쉬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물 한 잔을 다 마셨는데도 목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네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딸 옆에서 카페 하나 열고 손주들 보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가게도, 돈도, 꿈도. 차라리 가게 정리 안 할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냥 계속 가게 했으면 됐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쇠는 새 주인에게 넘어갔고 새 주인은 오늘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했을 거예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47만 원. 그게 제 통장에 남은 돈 전부였습니다. 어제까지 8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이제는 47만 원밖에 없었어요. 47만 원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산해 봤습니다. 집은 작으니까 월세 걱정은 없지만 관리비랑 공과금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식비랑 교통비까지 하면 한 달도 못 버티겠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밤새 뒤척이다가 해가 뜬 거였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딸이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좀 드세요.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응,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식사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당분간 여기 계세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불편할 거야. 불편하지 않아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볼게. 정리할 것도 있고.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어요. 남편 사진이 거실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나 다 망쳤어. 30년 모은 돈 하루 만에 다 날렸어. 이제 어떡하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며칠 동안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밥은 드세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계란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7만 원에서 관리비 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27만 원 남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야 했어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7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일자리를 찾으러요. 식당 앞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구함.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인 공고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주방 보조요.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입니다. 아주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좀 젊은 분을 찾고 있거든요. 주방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저 아직 건강합니다. 간절하게 말했어요.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식당으로 갔어요.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세 번째 식당, 네 번째 식당,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야간 알바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야간 알바 자리 알아보러 왔어요. 주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사람 뽑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간은 젊은 사람이 해야 해요. 아파트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경비실에 갔어요. 경비 모집한다고 들었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우대 조건이 55세 이하예요. 죄송합니다. 55세요? 저는 67세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건물 청소, 주차 관리, 배달 보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67세입니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상대방 표정이 굳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67세 노인을 누가 쓰겠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동안 매일 나가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통장 잔액이 5만 원이 됐습니다.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교통비 쓰고 하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머리가 핑 돌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몇 주가 됐으니까요. 겨우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요즘 제대로 드시기는 해요? 밥은 먹고 다니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동네에 복지관 있죠? 거기 가면 점심 무료로 줘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많이 가요. 무료 급식요? 그런 곳에 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딱 봐도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거기라도 가보세요.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었지만 입구에는 희망복지관이라고 쓰인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밥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20명쯤 됐을까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줄 뒤에 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긴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배식대가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알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쟁반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쟁반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젊은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주셨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오늘 국이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밥과 된장국,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4가지를 받았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된장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냥 국물이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온기였어요. 몇 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쌀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김치를 한 입 먹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먹어나갔어요. 눈물을 참으며 먹었습니다. 다 먹는데 10분 정도 걸렸을까요? 배가 불렀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배가 부른 느낌이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반납대로 갔습니다. 반납대 옆 테이블에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사회복지사라고 쓰인 명찰을 달고 계셨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지나가려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상담 가능하세요? 멈춰섰습니다. 네, 뭡니까? 그냥 처음 오신 분들한테 안내 좀 드리려고요. 괜찮으시면 앉으시겠어요? 옆에 놓인 의자를 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앉았어요. 어르신, 여기 매일 오셔도 돼요. 평일 점심시간이면 언제든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잠깐 저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대답을 망설였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수입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최근에 말을 멈췄습니다. 최근에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복지사 표정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요? 8천만 원이 넘게요.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말씀드리기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보세요. 조건이 되시면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르신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수급 자격 인정되시면 생계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3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받으시면 병원비는 거의 안 내셔도 돼요. 정말입니까? 네, 이런 제도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의 권리예요. 메모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셨어요. 내일 주민센터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센터 앞에서 만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준비한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같이 들어가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한 달 후에 결과 나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어요. 그 후부터 저는 매일 복지관에 와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목요일 오후 2시에 근처 카페에서 모여요. 피해자 모임이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2층 모임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60대 이상으로 보였어요. 10명쯤 됐죠.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감하는 눈빛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6천만 원 정도 날렸어요. 다른 분이 말했어요. 저는 5천만 원이요.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모임 주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도 은행도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복지관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오늘 오셔서 다행이에요. 혼자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좀 낫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승인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부터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실 거예요.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합쳐서 매달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고 막막했던 제가 이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좋은 소식 있어.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요? 무슨 일이에요? 복지관에서 도와줬어. 생계급여로 매월 생활비도 나오고 주거급여도 받아서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 병원비도 거의 안 나온대.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며칠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좋은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좋은 소식은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국제공조수사 끝에 해외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형사가 침묵했습니다. 확인 결과 범인들이 이미 돈을 다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쳐서 암호화폐로 바꾸고 해외로 빼돌렸어요. 계좌 추적해 봤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돈은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은 이제 정말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여기 음식 괜찮아요. 매일 와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했어요. 1층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계세요. 힘든 일 있으시면 꼭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자격이 되시면 생계급여 같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계급여요? 네, 어려운 노인들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저도 받고 있어요. 꼭 가보세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이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골목을 걸어 올라가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전 재산 다 날렸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딸도 걱정해주고 복지관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혼자가 아니더라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카페,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함부로 연결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짜일 수 있어요. 저처럼 30년 모은 돈이 한 시간도 안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 보여도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저는 딸 이름으로 온 문자를 보고 의심 없이 눌렀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본인 인증하라고 하는 건 100% 사기예요. 보안 업데이트 한다고 인증번호 입력하라는 것도 다 사기입니다. 절대 함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1분 1초라도 빨리 경찰서와 은행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돈을 찾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무료 급식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주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했던 정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권리예요. 주변에 피해자 모임이 있다면 찾아가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사라졌죠.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만약 딸이나 아들 이름으로 급하다는 문자가 온다면 5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아이가 맞는지, 만약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는 순간이 온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우리 같은 노인의 삶 속에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저와 같은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